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정적 스태틱 블로그 엔진이라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얘기가 좀 그 GitHub GIT랑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제를 바꾸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이게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이걸 주제로 담았고요.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맨 처음에 GitHub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왜 이걸 사람들이 쓰는지, 그리고 Git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그다음 마크다운 문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할 때 얼마나 쉽고 심플하게 글을 쓸 수 있나. 여기 이쪽에 뒤에 블로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GitHu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스태틱 페이지를 호스팅하고, 그리고 엔진을 이용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얘기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백엔드 애저 서비스라는 약간 조금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담아봤어요. 먼저 GitHub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GitHub는 오픈소스 저장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할 때 여기다가 자기 소스를 올려요.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프로젝트 저장소고, 근데 대부분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 걸 하기 싫잖아요. 그럼 그 사설 저장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GitHub가 먹고 살고 있고, GitHub를 쓰면은 웹사이트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Git이라는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협업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팀원들은 저걸 썼었는데 이미 몸소 이제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GitHub에 보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기록들이 분명히 남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기술 트렌드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한 번씩 알아볼게요. 이게 아닌데? 여기 아까 GitHub는 프로젝트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왼쪽에 보면 제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간단하게 프로필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도 몇 개 보여요. 뭐 남의 걸 따올 수도 있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박스가 우리 팀의 GitHub 저장소인데, 이거는 내가 만든 거고 이거는 남의 거에 기여를 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 채용을 할 때 딴 거 필요 없고 네 GitHub 주소를 줘. 그러면 그 사람 개인 프로젝트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나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원들과 쉽게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희 팀원들이 이제 그 커밋이라고 올리는데, 그 서버에 올리는 걸 커밋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들을 다 나열한 거예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이건 소스고요. 이 소스들을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직접 사이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은 공짜입니다. 구글 아이디로도 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뭐 새로운 거를 무한대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18개인데 아마 더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 팀이 지난달까지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눌러보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고, 그다음 여기서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고 여기다 올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력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이고, 지금 빨간 부분이 바뀐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막 각종 되게 기능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컨트리뷰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 빼고는 이메일 인증을 안 해서 다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PT를 보시면 알겠지만 PT가 자꾸 꺼지나요?
잠시만요. PPT가 자꾸 꺼지는 것 같아서 새로 다운받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거를 여기다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팀원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커밋할 때마다 메시지를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쳤다. 근데 이분은 A라고만 썼네요. 아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 그 다음 기록 같은 것도 남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파일 공유해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달라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파란색 사람이 이걸 수정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제가 넘겨받아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는 파일을 이메일로 써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파란색 사람이 수정을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2개 발생했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돼서 제가 하나 받고 또 호준이 형이 하나 받는 거죠. 그럼 그때 나중에 합칠 때는 누구께 맞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을 수정했으면 아마 그냥 합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부분을 수정하면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GitHub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둘 중에 분명히 누군가 먼저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올렸다고 하면은 똑같은 줄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사람이 이런 충돌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올리는 사람이 올리려고 하면 안 올라가요. 충돌이 난다고.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올린 걸 다운받아서 충돌을 해결하고 확인까지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전화할 필요도 없고 둘 중에 누가 소스 코드가 맞는지는 나중에 올린 사람이 확인해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심플하게 쓸 수 있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C0가 커밋 단위인데요. 맨 처음 누가 한 번에서 0이 생겼어요. 다음 버전업이 되면서 1이 생기고 2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라고 해서 메인 벤치가 여기가 되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이슈 53번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인은 여기인데 어떤 사람이 따다가 53번을 받아서 C3이 또 생겼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핫픽스라는 거 급하게 고쳐야 돼서 줄기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줄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치를 막 잘라서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충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팀으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리눅스 토발지가 개발하는 리눅스 커널 소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272명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방법이 되게 쉬운데 사실 쉽지는 않죠. 방법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쭉 보다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 여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고쳐줘 하고 여기다가 풀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은 네 말이 맞아 고쳐줄게. 근데 이런 게 한 10번이 되고 뭐 50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여를 인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리눅스 오픈소스 커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 권한을 얻으면 취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술 트렌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익스플로어 이걸 누르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뭔지가 나와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또 뜨는 건가 봐요. 여기 별표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별표를 누른 숫자입니다. 누른 만큼 올라가니까 많은 유명하겠죠. 이번 주에 유명했던 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서 저는 요즘 자바스크립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칩니다. 그러면 뜨고 오늘 유행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게 있는데 전 오늘 하는 건 잘 못 믿겠어서 이번 달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유행했던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부트스트랩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jQuery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유행하는 기술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GitHub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크다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마크다운은 글 쓰는 문법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맞춰서 쓰면은 이쁘게 보여주고 글을 빨리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기 설명이 나왔네. 위키나 블로그 포스트 작성을 위한 문법이고요. 빠르게 글을 작성했고, 그리고 GitHub 프로젝트 소개를 마크다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볼게요. 보시면은 모든 프로젝트에는 이 readme.md라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내용을 쓰게 되면은 이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나 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이 밑에 이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은 이쁘게 보이긴 한데 사실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readme.md에다가 뭘 작성하면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원본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 문법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면은 저렇게 이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크다운인데 유명한 블로그들은 이런 마크다운 에디터가 있어요. 뭐 워드프레스나 텀블러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문법에 맞춰서 써주면, 예를 들어서 샵 두 개가 있잖아요. 샵 두 개는 두 번째로 큰 헤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이거 억세 버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작성할 때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readme.md 파일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stackedit.io에서 맨날 일기를 써요. 근데 물론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개발 일기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은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기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오늘이 며칠이죠? 30일인데 이날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이날 건 제가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이날 걸 볼게요. 그러면은 이 stackedit.io에서 네, 이렇게 뜨고요. 근데 지금은 제 그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아마 제 파일이 뜨겠죠. 제가 뭐 공부하는 거가 뜨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고 보면은 자동으로 내려가고 뭐 이미지도 되고 되게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신텍스 하이라이팅 이건 안 되는데 제 블로그에 붙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쓸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크다운 문법이 되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저거를 이제 제 블로그에 옮겼을 텐데 아까는 그냥 이렇게 뭐 플레인 회색깔로 나왔지만 이렇게 옮기면 되게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뭐 아까 똑같은 건데 이제 이런 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옮겨서 제 블로그에 넣으면. 그럼 이제 정적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깅을 하는데 백엔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백엔드가 뭔가 또 궁금하실 텐데, 정적 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3개로만 구성된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는 DB도 없고 서버,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자바도 없으니까 댓글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놀랍게도 GitHub에 올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그 포럼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 CSS, 그 다음에 HTML로만 된 거예요. 근데 GitHub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백엔드, 그러니까 서버가 없으니까 MySQL이나 소켓 같은, 그래서 댓글이나 채팅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런 걸 아웃소싱을 줘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실게요. 이제 보셨듯이 스태틱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고요. GitHub에 정적 페이지를 호스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 ghpages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파일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보실게요. GitHub가 있죠? 알겠네요. 여기 지금 파일이 HTML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규약에 맞춰서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주소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계정 이름 막스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ithub.io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계정이고요. 뒤에 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뒤에 프로젝트 이름 포럼을 치면은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 올린 파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올리기만 했는데. 계정명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이용해서 GitHub가 이렇게 호스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정적 호스팅은 댓글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댓글도 있고 채팅 옵션도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태틱 페이지를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막 HTML 치고 막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고스트고요.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오래됐는데 옥토프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개발자가 만든 하루프레스인데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이제 이걸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되게 못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옥토프레스로 만든 사이트인데 슉 들어가시면은 이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닌가요? 별로 안 이쁜가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치고는 되게 이쁘고 이렇게 기능도 있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이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뭐 채팅 그런 거 당연히 없고요. 이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텍스트만 치면은 옥토프레스에서 이렇게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뭐 우리나라 개발자가 만든 하루프레스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렇고요. 이제 백엔드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잠깐 썼는데, 이 바스는 백엔드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이 뭐죠? 아웃소싱. 아무도 모르나? 외주. 네, 남한테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남한테 주는데 그게 기성복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걸 제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백엔드 없이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바스 서비스인데 기성복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뭘 해주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정보 관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지? 요즘에 하는 웹사이트는 막 구글로 이메일 로그인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 사이트가 백엔드가, 그러니까 계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MySQL이랑 서버를 구축을 하지 않고 구글에 외주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똑같은 것들, 그런 서버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박스와 포럼 페이지에서 댓글 아까 봤잖아요. 댓글은 사실 사람이 뭘 쓰면은 DB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까 GitHub에 HTML 막 그런 것만 올렸는데 댓글이 동작하잖아요. 그 댓글 서비스가 디스코스입니다. 이 서비스인데, 이렇게 댓글이 달린 서비스인데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만큼만, 이 자바스크립트 이만큼만 HTML을 삽입하면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채팅 서비스 달아놓은 건데 stalk.io라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이 채팅 서비스는 이 두 줄만 달면은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에 이렇게 채팅 서비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이런 거 같아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은 정적 페이지 블로그 엔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스를 섞으면은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를 만드는데 주소를 살 필요도 없고 GitHub가 다 해주니까 편리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뭐가 있냐면은 GitHub가 생각보다 되게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적 페이지를 호스팅해서 박스야 포럼 페이지처럼 이력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프로젝트 한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겨서 셀프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